자, 이제 열거 패턴의 글 이제 54번 문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개 방식을 알고 가기 때문에 조금 편한 부분은 있지만 자꾸 마음을 내가 이걸 수능 시험장에서 적용하겠다, 할 수 있다. 아, 이런 패턴 하면 이거 활용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문장이 뭐 떴니 얘들아? 읽어줘. 왜, 뭐 떴니? 웬 떴죠? 왜는 뭐 아니면 뭐야? 주제 아니면 예시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읽어보자고. 일단 주제인지 예시인지요. 사람이 이사를 했을 때, 습관적으로 move가 나오면 움직이다는 뜻도 있지만 이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잡아야지.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런 것도 습관이야. 시원하고 비 내리고 어떤 해안가 지역에서 뜨겁고 건조하고 산악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때 number of physiological changes 보입니까? 몇 가지 신체 생리적인 변화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암시됐어? 열거가 암시됐지. 그렇지.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뒷문장은 확인도 안 하고 열거 암시됐으니까 얘가 주제문 이러면 곤란해. 알겠지? 확인을 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느끼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 보시면서 여기서 열거가 암시됐구나. 몇 가지 신체 생리적인 변화들이 반드시 겪어지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독해적으로 하나 조심할 거. 이쪽에서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까?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문장 독해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교재상에서는 처음 얘기하니까 주어 동사 뜨고 나서 하나 조심할 패턴 중에 하나가 문장 뒤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대시나 WH가 나와서 저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얘 위치가 어딘데? 주어 동사 사이 여기서 주어를 수식하는 거였는데 너무 수식어가 기니까 에이 그냥 너 뒤로 가 하고 보내버린 거야. 문제는 이게 얘에 대한 수식어란 걸 생각을 못하면 독해를 하다가 넌 뭐니? 이렇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요. 바로 가 The day 예전에 한번 했던 문장입니다. 시제편 설명하면서 The day will come will soon come 한번 해볼까? 그날이 곧 올 것인데 어떤 날이냐? My words will come true. 자, 내 말이 실현될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 있는 when을 뭐뭐 할 때 그러면 망한다고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 말이 실현될 때 이상하잖아. 얘는 사실 어디 있던 앤데? 그렇지. the day 뒤에 있던 앤데 수식어가 너무 기니까 수식어만 따로 뒤로 돌려주고 저 뒤에서 the day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연습. 알겠지? 그럼 번역되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when은 뭐라고 번역해야 돼? 어떤 날 이렇게. 되니? 어떤 날이 올 거야? 내 말이 실현될 그날이 곧 올 것이야 이렇게요. 이해되니? 되니? 그럼 다시 여기 봐. 얘도 보면 넌 뭐니?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대선 저 뒤에서 누굴 수식하고 있는 거야? changes 어떤 변화들인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몇 가지 신체 생리적인 변화들이 겪어지게 되는데 어떤 변화들이냐? allows survival 생존을 허용케 해주는 새로운 환경에서. 되니? 그럼 이제 봐. 예상 좀 해보자. 이게 만약에 이 글의 전체의 주제문이라면 눈에 힘줘라. 이게 만약에 이 글 전체의 주제문이라면 이 뒤에 신체 생리적인 변화들이 적어도 몇 개 이상 두세 개 이상 열거될 거고 열거의 특징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요. 알겠지? 다음 장 봤더니 The human body 인간의 신체는 변화하는데 소재 봐봐. 형광펜. 뭘 조절하기 위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방금은 신체 생리적인 변화라고 했고 여기서 뭐가 나오니? 체온이 나오지. 그 다음 문장 소재 봐봐. The body's heart rate 뭐가 나오니? 심장 박동수. 서로 어떤 관계야? 대등한 소재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대놓고 연결사 뭐 나와? 게다가 거기에 더하여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뭐 떨어진 열거 이런 것도 아니야. 첫 문장 주제문 딱 주고 쭉 끝까지 뭐 시킨 구조의 글이야? 열거시킨 구조의 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첫 문장이 뭐라고? 주제문이라고. 거듭 얘기하지만 첫 문장이 주제인 것 같아도 뒤에서 역접 대조가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변화 말고 뒤에서 뭐 정신적 변화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열거될 수도 있다고. 확인은 네가 하셔야 돼. 근데 그런 거 없잖아. 전부 다 신체 변화잖아. 이해됐어? 눈에 힘주라고. 됐지? 그럼 이제 선택지가 하는데 아까도 했던 얘기야.
5단 만들 때 뭐 만든다고? 출제위원들이 세부 사항들 가지고 만든다고. 이런 거 혈액순환, 그다음에 적혈구 증가, 알겠지? 그다음에 2번은 참 교묘해. 어디까진 맞는 얘기야. 기후변화 여기까지는 좋아. 어디가 잘못되니? 그럼 5단 만들 때 이렇게 본문에 나왔던 말들을 다 조금씩 이렇게 만든다고요. 알겠니? 정답은요? 4번이지. 5번 같은 경우는 외형적 특징, 고지대 사람들의 외형적 특징들이 열거된 형태의 글은 아니고요. 됐습니까? 넘어가자. 55번. 자, 55번은 뭐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도 정답률 90% 넘는 문제인데 글의 구조 패턴이 좀 좋아서 한번 좀 잡아봤어요. 첫 문장에서 바로 열거함시 느껴집니까? 형광펜. 지금 여기까지는 다 주제문이 명확히 있는 쉬운 글들이네. 여기까지 쉬워. 그냥 쉬운 것만 좀 모아봤어. 술술 이렇게. 여기 보면 뭐가 나오니? 몇 가지 뭐들이 있대? 기술들이 있대. 좀 더 정확히 뭘 위한 기술? 효과적인 렉처 강의를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있대요. 이 중에서 이 제자들 중에서 나의 잠재적인 라이벌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학원 강사로 가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교직에 가서 나를 까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루트로 가실 텐데 사실 꼭 강사가 아니어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 대학 가서 조별활동 해가지고 발표할 때요. 발표는 주로 누굴 시키냐면 신입생한테 시켜요. 귀찮거든. 저기서는 그렇죠? 네, 보통 힘없는 아니면 이제 나대기 좋아하는 이렇게 고학번에 나가 내가 할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귀찮거든요. 그래서 힘없는 새내기들이 나와가지고 여학생들 뭐 이럽니다. 준비 딱 해가지고 어떡해 그러면서 지금부터 3조 발표를 하도록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지?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참 실질적인 조언들이 많으니까 꼭 강의하는 기술 말고도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제가 첨언을 하나 더 드릴게요. 팁 하나 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갑니다. 일단 요건 한번 확인 좀 해볼까? 글의 흐름과 무관한 건 첫 번째. 글의 뭐하고 무관한 거야? 주제와 무관한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제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 주제는 이미 찾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앞뒤 문장들 간에 무슨 고리? 연결고리. 그렇지.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안 쓰는 친구들은 알아서 안 쓰는 거죠. 그지? 이 새끼야. 그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반응 속도가 느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써 해야 쓰는 건 초등학생. 알겠지? 눈치껏 중요하다 싶으면 쓰는 거야. 다시. 효과적인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술인지 보라고. 일단 첫 번째. Talk naturally. 어떻게 말하래? 자연스럽게 말하래. At a pace. 속도인데 너의 청취자들에게 suit. 적합하게 하는 속도로. 말 됩니까? 효과적인 강의 방법 맞니? 네. 그래서 1번은 오케이. 됐지? 2번 문장 간다. 더 중요한 건. 말 속도를 딱 적절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Speak clearly and directly. 말을 어떻게 하래?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이러지 말라고. 알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래요. 사람들에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의미하는 건 아니야. 네가 새로운 목소리 지금부터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알겠지? 뭐 새로운 악센트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뭐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자, 3번 봐봐. 주제하고 연결하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발표를 하면서 필기를 해? 가능한 한 많이? 이건 뭐야? 강의를 듣는 방법이지. 그렇지. 그럼 누누이 얘기했던 거. 물론 답은 3번이지만 3번이 지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이건 출제위원이 어거지로 넣은 거고 원래 2번은 몇 번하고 연결되는 거야? 4번하고. 오케이. 4번 문장 바로 연결해서 보니까 나오네. Avoid becoming frozen. 뭐 하는 걸 피하래? 얼어 있는 걸 피하래요. To the same spot. 같은 자리에. 뭐 여기 박지당한 것처럼 지금부터 3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Don't walk around too much. 너무 많이 움직이지도 마세요. 병난 것 같잖아. 알겠지? 다 좋은 말이에요. 알겠니? 근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말 다 좋은 말인데 이제 문제는 풀었고요. 실질적인 첨언을 하나 해드리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을 경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요.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별로 경청 안 해요. 그래서 네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3번도 얘기해도 좋습니다. 왜 3번 얘기해? 이런 사람 없어요. 알겠지? 네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3번 얘기해도 좋다고. 몇 번이요? 3번. 제가 지금 방금 3번 강조했어요. 3번 얘기해도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은 긴장하면 나타나는 신호 중에 하나가 말이 빨라집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바운스 이렇게 되거든요. 왜? 본능적으로 빨리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3조 발표를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를 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Calm down.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말을 해도 지금부터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 너무 느리게 하면 루즈해지지만 네가 루즈해질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을 좀 어떻게? 천천히 하세요. 알겠지? 마지막 3번째. 방금 좀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사람들은 집중을 할 때 굵은 톤에 낮은 목소리에 집중을 할까요? 얇고 빠르고 하이톤의 목소리에 집중을 할까요? 어느 쪽 목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쩍쩍 박힐까? 뭐가 중요하다고 느껴질까? 당연히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겠냐. 어느 쪽에서 신뢰도가 방금 확 떨어지죠. 어느 쪽에서 신뢰도가 느껴지겠니? 당연히 목소리가 굵고 뭔가 낮을 때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걸 전달할 때는 여기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지? 목소리 톤을 오히려 더 한 톤, 왜 네가 창피해? 한 톤 더 낮추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알겠지? 그래, 여기까지 제이슨의 꿀팁이고, 그 다음에 PPT 만들 때 제발 좀 화려하게 만들지 마세요. 쌤 강의 보면 알겠지만 쌤 파워포인트 만들 때 정말 색깔 몇 가지 쓰니? 정말? 2개. 그렇지. 흰색, 노란색. 생명이야? 노란색 쓰잖아. 흰색, 노란색 쓰고 가끔 빨간색. 알겠지?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 화려하게 막 팡팡 막 동동동 띵띵 막 효과음 띠리리리리 해놓고 제발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한 3색깔 정도 써가지고요. 깔끔하게 만드십시오. 알겠지? 여기까지 꿀팁이었습니다. 55번 문제 했고요.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에 혼동어휘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말 그대로 혼동어휘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나 볼까요? inspire 뜻이 뭡니까? 그렇죠. 영감을 불어넣다, 고무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perspire 뜻이 뭡니까? 자, 있는 그대로의 뜻은 땀 흘리다다. 있는 그대로의 뜻은 뭐라고요? 땀 흘리다. 비유적인 뜻으로 노력하다라는 뜻이 돼요. 둘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어원은 뭐니? 스퍼라는 어원이지.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사실 레드부캡 어휘 규제에서도 한두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스퍼란 말 자체가 의성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도 돼. 이거지. 호흡이란 뜻이야. 구라같죠? 하지만 진짜예요. 다시 한번. 스퍼란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호흡이요. 그래서 inspire 하게 되면 안으로 그런 기운을 훅 하고 불어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영감을 주다, 고무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퍼란 단어가 완전이나 끝까지는 뜻이에요. 퍼가 뜻이 뭐라고? 완전이나 끝까지. 그러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야? 끝까지 숨 쉰 거죠. 이 느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땀 흘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답은 우리 몸이 갑자기 영감을 불러일으키겠니? 우리 몸이 땀 흘리겠니? 덜. 디하이드레이션이 뭐지?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영감을 덜 주겠니? 땀을 덜 흘리겠니? 당연히 땀을 덜 흘리겠지. 정답은 뒤에 있는 perspire인데 이 각각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에디슨 사장님께서 유명한 말을 하나 있어요. A genius. 천재는 is 이것부터 먼저 가야죠. 90% perspiration and 1% inspir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번역해봐. 천재는 99%의 즉 있는 그대로의 뜻은 땀이지만 비유적으로 노력과 그리고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라임 운율을 맞춘 거라고요. 래퍼였어. 알겠지? 그러면 고기 들어봐. 우리가 알기에 이건 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니? 노력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사장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99%의 노력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길.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유명한 에디슨 사장님의 말에 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잘 봐도 뉴턴 박사님의 일화를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뉴턴 박사님이 뭘 발견했지? 발명 아니라 발견이죠. 뭐? 네, 만류 인력의 법칙. 우리가 알기로 어떻게 발견했다니? 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과 하나 뚝딱, 만류 인력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말이 되니? 만류 인력 이게 말이 돼? 물론 그건 1%의 영감이지만 365일 중에 365일을 그것과 관련된 이론이나 몇 가지 이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그쪽 방향으로 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 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요거 아니죠? 시발점이 돼서 영감으로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99%의 노력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동의해요. 하지만 그 1%의 영감도 뭐가 있어야 나오는 거야? 99%의 노력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올해 수능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내 새끼들인데 잘 봤으면 좋겠죠.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좋은 대학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게 되게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누구보다도 네 친족들 제외하고 선생님이 아마 네가 알고 있는 어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네가 좋은 학교를 가길 바라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란 건 알 수 없거든요. 우리 독해 지문에 한번 나왔잖아. unpredictable 하다고. 삶은 가끔씩 우리에게 커브볼을 던진다고. 행여나 네가 올해 수능 답을 밀려 쓸 수도 있고요. 1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등급에서 4등급을 맞을 수도 있고요. 수능 영어 듣기를 하는데 네 뒤에 애가 정신병자일 수도 있어요. 듣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영어가 싫어요 그러면서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이란 모르는 거니까요. 내 말은 행여나 그런 진짜 우리 힘을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당장 눈앞에 수능 결과가 안 좋아도 네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고스란히 남아서 여러분에게 영감의 형태로 나타나서 무언가 100% 완연한 흔히 얘기하는 천재적인 그런 결과를 맺게 해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뭐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돌잖아. 뭐 헬조선이니 흑수저니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등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선생님은 여러분 뭐 중간중간 선생님 옛날 얘기 해주셔서 알겠지만 선생님 흑수저도 아니고 거의 뭐 맨주 뭐 나무젓가락도 없었고 그냥 뭐 이렇게 흙 파먹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는 그냥 그 다음 얘기고요. 그냥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99%의 노력을 통해서 알겠니? 1%의 영감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계속 그것과 관련된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몇 년 더 산 동네 3촌까지는 되지? 3촌으로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노력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뉴턴에게서 사과가 떨어진 것이 하나의 계기였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납니다.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 잔소리 좀 길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지? 넘어가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또 혼동어입니다. 답 없어요. 외우셔야지. altitude 높이나 고도라는 뜻입니다. altitude 뭐라고요? 높이나 고도. aptitude P가 들어간 aptitude는 뭐지? 적성입니다. 그럼 당연히 높은 고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높은 적성에 뭐가 말이 되니? 살고 있는 것 고도겠죠, 그렇지? altitude 됐습니까? 오케이. 자 밑으로 고기 들어보자. 두 가지 정리를 할 건데요. 하나는 내신 시험용으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ing에 대한 부정은 항상 바로 앞에 붙인다. trying not 아니야. ing건 투부정사건 부정은 바로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ing건
투부정사관. 부정은 어디서 한다고? 바로 앞. not trying이야. trying not 아니야.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 헷갈립니다. 두 번째. 요거 기억납니까? 동사 다음에 to를 쓰는 것과 동사 다음에 ing 쓰는 거. 가볍게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요.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요거요. 정리 좀 해보고 밑에 있는 어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고기 들어봐. 바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동사 다음에 to를 쓰는 것과 동사 다음에 ing를 쓰는 건 기본적으로는 엄격히 구별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기준이 절대 공식은 아니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 이런 것들이죠. 동사 다음에 to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 더해지게 되고요? 미래적 느낌. 우리말로 해석하면 할 것을 정도의 느낌입니다. 체크하면서 오세요. 다시 한번 우리말로는 어떤 느낌? 할 것을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을의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동작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사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 과거적 느낌이 더해지면서 한 거야 안 한 거야? 함의 동작들이 보통 이루어지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자, promise 다음에 to를 쓸까 ing 쓸까 생각해보자. promise의 뜻이 뭐니? 약속하답니다. 앞으로 뭐 할 걸 약속해? 과거에 뭐 한 걸 약속해? 할 걸 약속하지. 그래서 promise는 뒤에 to를 쓰고요.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까? admit이란 단어가 있어요.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뭐 할 걸 인정해? 과거에 뭐 한 걸 인정해? 한 걸 인정하죠. 그래서 admit은 ing를 써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건 수능에는 안 내요. 탭스에나 좀 나오지. 수능에는 뭘 내냐? 문법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걸 내는 게 아니라 둘 다 쓰는데 문맥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걸 출제를 하죠. 대표적인 게 stop, to와 stop, ing지. 수능에도 한번 기술됐던 것처럼.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출제가 되어 왔고요. 이건 앞뒤 문맥을 봐야 되거든. 알다시피 stop to는 무슨 뜻이야? 하려고 멈춘 거지.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야. stop ing는 뜻이 뭐야? 하던 걸, 해오던 걸 멈춘 거지. 과거에 해본 걸 멈춘 거죠. 다 알고 있는 remember to하고 remember ing 구별 좀 해봐. remember to는 할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죠. remember ing는 과거에 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그리고 그 다음 게 그 밑에 있는 어법 문제죠. 볼까요? 이거요. 여기 보이죠? forgotten. 뜻이 뭡니까? 있답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구별해보자. forgot to는 뭐 할 걸 잊어버린 거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그럼 여기까지 넣어서 번역해보면 기름칠 할 걸 잊어버린 거니까 기름칠 안 한 거야. 이건 뭐야? 기름칠 한 걸 잊어버린 거지. 그럼 기름칠 해놓고 까먹은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맞는지 여기 문장을 뭐 해봐야 알아? 해석을 해봐야 알아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됐어? 그럼 보면 몇 번 얘기지만 엠마 아니야. 영어는 같은 자 한 번 반복되면 몇 번만 발음해? 한 번만. 에마. 알겠지? 에마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대. 그런데 except 뭐만 딱 제외하고 some of her high note 그 음악 얘기 나올 때 노트는 뜻이 뭐라고? 음표 내지는 그녀의 높은 음들 중 일부가 tend to sound like a gate. 무슨 소리가 났대? 문소리가 나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럼 무슨 소리가 났다는 뜻이야? 얘들아 문소리란 건 이 소리가 났다는 거잖아. 그럼 그 문이 어떤 문이야? 누군가가 기름칠 할 걸 잊어버린 문이야? 기름칠 한 걸 잊어버린 문이야? 할 걸. 쉽게 말하면 기름칠 한 문이야 안 한 문이야? 안 한 문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앞에 있는 to oil이죠. 이해됐습니까? 한 번 더 고개 들어봐. 말로 쭉 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 고개 들어봐. 동사 다음에 to를 쓸 때와 동사 다음에 ing 쓸 때 기본적인 기준 방법은 구별 방법은 뭐다? 동사 다음에 to는 미래적. 그래서 아직 한 거 안 한 거? 안 함의 느낌이 더해지는 거고 동사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과거적. 그래서 이미 한 동작들이 이루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것들이 대부분의 동사들이야. 근데 그건 수능 수준에서는 잘 안 내. 잘이 아니라 안 내. 수능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건 둘 다 쓰는데 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 해석, 문맥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건 네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지?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경대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경찰대학교.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10년 강의하면서 아직도 제 직계 제자 중에 경찰대, 사관학교 합격생이 한 명도 없어요. 서울대는 꽤 되는데. 그래서 네, 올해 또 내년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좀 안타까운 게 쌤이 한 2011, 2년도까지는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문제를 잘 모으다가 2013년도부터 안 모았어. 이거 해서 뭐해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잠깐 나왔으니까 말인데 경찰대학교나 사관학교는 돈 많이 벌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꼭 나중에 언론 보도를 크게 당합니다. 맨날 나오는 사람들 봐봐. 뭐 하고 거기는 가겠다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다는 사람들 거기 가면 안 되지. 얘들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의사를 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최고의 앱을 만들거나, 알겠지? 아니면 해외 유학파를 해가지고 뭐 MIT 공대를 나오거나 하세요. 아니면 뭐 사업을 대박을 터뜨리거나, 알겠지? 거기는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곳이야. 알겠어? 노후 보장 뭐 이거 해서 가면 이거 알겠지? 잊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야, 이거 느껴지지? 형광펜. 사람들은 여러 통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운동 지식을 대방출해 드리겠습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3년 동안 헬스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신빙성이 확 떨어지죠. 네가?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거 안 믿을 수 있겠지만, 네, 문제 풀고 나서 대방출해 드릴게요. 보기 들어봐. 일단 두 가지가 예상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뭘 암시했어? 열거를 암시했습니다. 여러 통념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통념이란 말을 쓰는 그 순간 통념이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나온다는 뜻이야? 반박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 글은 통념 반박 세트가 적어도 몇 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두세 개 이상 열거돼야 되는 형태의 글인 거야.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예상이 된다고요. 이해됐어? 시작한다. 사람들은 운동에 대해 몇 가지 통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문장 간다. 형광펜. 운동에 관한 또 다른 통념은, 얘들아, 예상할 수 있니?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 그렇지. 이 앞에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통념과 반박 세트가 하나 나와야 또 다른 운동에 관한 통념은 이라고 하겠지. 이걸 전개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예상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또 하나. 그럼 이제 여기다가 S2라고 체크 좀 해볼까? 여기다 왜 S2라고? 물론 이제 S3일 수도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S2라고 할게. Specific, 적어도 2 혹은 3야. 그리고 뒷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면 되겠죠. 그지? 그럼 봐. 운동에 관한 또 다른 통념은 그것이 increases the appetite. 뭘 증가시킨대? 식욕을 운동하고 났더니 더 처먹어요. 원래 더 처먹는 건데 그냥 운동 탓으로 돌리는 거야. 네가 원래 많이 먹는 건데. 알겠지? 그래서 이 뒤에는 운동을 해도 식욕이 향상되는 건 아니다. 그건 네 착각이다. 네가 원래 많이 먹는 거야. 이런 내용이 뒤에 이어질 거라고요. 그럼 일단 1번은 절대 답이 아니지. 왜? 전혀 뭐가 안 나왔어. 통념 반박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제 편한 마음으로 1번 뒷문장 갑니다. 체크 좀 제가 직접 체크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 통념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래? 앞에다가 S1. 그렇지. 한 가지 통념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글의 구조 분석을 해야 돼. 이런 게 능동적 글 읽기라고. 알겠어? 네, 맞아. 읽어볼게요. 만약 여학생들 특히 이거, 만약 여자가 lifts weights, 무게를 들면 she will develop muscles as large as a man's, 남자만큼 근육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뭐래? 통념이래. 그래서 뭐 인터넷 짤방 이런 거 돌아다니고 보면 막 여자분들 막 으악 하는 분들 있잖아. 아이고 운동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반박 나오죠. 그지? 그럼 여기 2번도 답이 아닌 게 통념 반박 세트 지금 이렇게 하나 잡힌 거라고. 그러나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잘 알아두세요.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여자는 cannot increase the muscle bulk. 근육 덩어리를 남자만큼 크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섭취를 한 거야. 진짜로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우억 하면서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저도 헬스를 하러 가면 그분들이 가끔 계세요. 내가 이렇게 뭐 선생님이 이제 이게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0kg 정도 맥스로 해가지고 봉 빼고 한 60kg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60kg 딱 보면 여자야. 그런 분들이 있다고 가끔씩. 알겠지? 그분들은 이제 섭취를 따로 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봐. 통념 반박 하나 떴지? 통념 반박 하나 떴지? 그러면 3번이 답이라는 게 아니라 3번? 어디 갔니? 3번부터 답이 가능한 거지. 그럼 지금부터 3번이 답이 되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자, 정확히 얘기해봐. 무슨 반박? 내용 얘기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식욕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다. 주어진 문장에 대한 반박이 돼야 되니까. 그럼 보자고요. 형광펜. 사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량의 수준을 안정화시키면서 이 부분이요. 공복의 고통을 막아준다가 식욕을 증가시킨다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반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인 거야. 그럼 하나 더 가볼게. 정답은 찾았지? 하나 더. 고기 들어봐. 여기는 통념 반박 나올 때 뭐가 떴니 연결사? 통념 반박하면서 그러나가 떴지. 그럼 여기는 그러나가 생략된 건가요? 아니. 물어볼게요. actually 뜻이 뭡니까? 사실은. 사실은. 사과 연결사 단원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또 정리해 줄게요. 사실은 계열 대표적인 게 in fact 친구였죠? 얘네들은 기능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있다고요. 얘기해봐. 하나는 반복 강조, 순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역접. 그럼 여기 사실은 뭐야? 역접으로 쓰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내가 화면은 안 잡았지만 글 전체 구조 하나 더 잡아줄게. 4번 선택지 뒤에 봐봐. 뭐라고 떴니? 4번 선택지 뒤에. 일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지. 거기다 영광표 치고 뭐라고 쓸래? S3. 그렇죠. S3. 거기가 세 번째 통념이야. 그럼 글 전체적으로 개괄해봐. 주제문 있는 글이야? 네. 약간 포괄적인 주제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통념 반박이 몇 가지가 열거되고 있는 형태의 글이니? 3가지가 열거되고 있는 형태의 글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펜 내려놓고 앞에 보세요. 알아요. 신빙성에 떨어지는 거. 제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3년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장수하는 것과 관련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근육입니다. 체지방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근육 성분 안에 이 장수와 관련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셔야 돼요. 체지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내 배 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새끼야. 자, 왜 들어봐? 그래서 특히 더 슬픈 건요. 남자 기준으로는 30대 초반 중반 이후로 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33세에서 35세 이후로 여자 기준으로는 30대 초반 이후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알겠지? 노화가 시작된다고요. 아, 별로 안 두근거리니? 전 아직 탱탱한데요야. 훅 가 너희도. 알겠니? 뭐 너희나 나나 뭐 얼마 차이 난다고. 졸업하면 오빠라고 해도 돼? 자, 그래서 체근육량을 좀 늘리시고요. 또 하나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관심 있는 게 체지방을 줄이는 거잖아. 이제 몸매 관리할 때 이건 알아두세요.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적절한 수분 섭취인데 신체 기준 25kg당 1리터씩의 수분을 하루에 한 번씩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몸무게가 50kg면 너는 얼마의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해야 지방이 그만큼 태워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요? 너 선생님 4리터?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4리터 조금 못 미쳐. 알겠지?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2리터 가까이 운동할 때만 먹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을 물 이만큼씩 쳐먹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운동하실 때 제일 중요한 근육은 사실 뭐 이렇게 뭐 식스팩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건 관상용이고요. 뭐 2두 3두 이런 건 관상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엉덩이, 허벅지, 허리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 ong덩이, 허벅지, 허리. 그리고 이제 코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근거 없는 사람이 그래서 잠깐 정말 중요한 네 번째 얘기를 안 했다. 혹시 살 빼는 것 자체에만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잊지 마세요.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안 먹는 게 7입니다. 운동이 3이고. 알겠지? 먹는 거 다 먹고 운동을 하면 그냥 돼지인데 건강한 게 되는 거예요. 나야 그게. 3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7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빠지지는 않고 자꾸 이렇게 돼지인데 건강하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 잊지 마시고. 됐죠? 그래서 살 빼고 싶은 친구들은 사실은 안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장수하시고 싶은 친구들은 꼭 운동하시고요. 알겠지? 그래요. 넘어갑니다. 56번이고요. 되니? 자, 57번까지 풀고 갈게요. 제목입니다.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아무 설명 없이 바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문장에 뭐가 떴니 얘들아? 모두가 알고 있어요. 느낌 바로 옵니까? 일반론. 그러면 이 초반부에 나온 내용은 주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뒷문장에 뭐가 떴니? 질문이 떴어. 그럼 이제 어떤 구조가 이어지는 거야? 벗이 뜨면서 질문이 떴으니까 질문, 대답 구조. 그러면 구조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읽어볼게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나무가 그늘을 제공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럼 소재는 뭐야? 나무. 조금 더 포괄적,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늘. 그렇죠. 그런데 자 진짜 얘기야. Did you know? 너 알고 있었니? 사실은 나무가 cool the air too. 공기 역시 시원하게 한다는 거 알고 있었니? 그럼 이 글은 그늘 제공하는 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도 시원하게 해준다? 공기도 시원하게 해준다. 그럼 질문 나왔으니까 대답까지 형광펜. 즉 during photosynthesis. 자, 이 단어 몰랐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포토란 말이 들어가면 빛이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 예전 사진기는 처음 찍을 때 빛이 펑 하고 나왔잖아. 그다음에 이 단어도 어원 정리를 하면서 했는데 또 가르쳐 드릴게요. since란 말이 들어가면 합성이란 뜻이에요. 그럼 저걸 한자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하는 동안 the large amount of water, 많은 양의 수분이, 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된 많은 양의 그런 물이 released into the air, 공기 중으로 분사가 됩니다. 가 뭐와 같은 말이야? 공기를 시원하게 해준다와 같은 말이지. 광합성을 통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 대답이 나왔고 바로 뒤에 부연 설명도 나왔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는 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추가적으로 뭐도 시원하게 해준다? 공기도 시원하게 해준다가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배운 대로 얘기해봐. 선생님이 초반부가 주제인 것 같을 때 그냥 넘어가라 그랬니? 두 가지 조심하라고 했죠. 얘기해봐.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 하나는 역접대죠.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나무는 오히려 뭐 지구 환경에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소재 전환. 그럼 지금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훑어읽기. 각 문장의 주어 동사를 보면서 혹시 역접대조가 나오나 아니면 나무 말고 다른 소재 뭔가 공기 시원하게 하는 거 말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나를 생각하고 읽어보시라고. 다 읽어도 좋으니까. 알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내가 넘기기 전에 네가 선생님 여기 이상해요 하는 걸 네가 느껴야 돼요. 내가 넘기기 전에 네가 봐봐. 문제 풀면서 찾았니? 이건 소재 전환 내지는 역접 대조예요 하는 거 찾았어? 넘겨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봐봐. Another cool thing. 여기서 cool은 시원한이 아니라 멋진이라는 뜻이지. 또 다른 멋진 것이 있습니다. 광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언급해야 돼. 또 다른 멋진 것이 있대. 무슨 전환? 소재 전환. 물어볼게. 고개 들어봐. 여기 연결사 뭐 들어갔어야 돼 사실은. 게다가 또한 또 다른 멋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갔어야 되겠지. 거기에 더하여 마찬가지로 이런 말 들어갔어야 되겠지. 근데 그 말을 뭐 한 거야? 생략한 거예요. 더군다나 형광펜. 광합성 동안에 내가 여기다 왜 형광펜 친 거 같니? 아까 네가 형광펜 쳤던 거고 잘 비교해봐.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죠. 강력한 증거지. 뭐 되고 있다는? 열거되고 있다는. 읽어봤더니 아하, 식물의 잎이 observe carbon dioxide. 알지? carbon dioxide 뭐니?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대요. from the air, 공기 중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태양으로부터 얻은 에너지와 함께 그들은 그것을 분해해서 탄소와 산소로 분해시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뭐로 만든대? 산소를 만든대. 공기를 뭐 시키는 거야? 정화시키는 거죠. 대등한 소재. 앞에는 공기를 뭐 시키고?
시원하게 하고 여기는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뭐 만들고 산소 만들어서 공기 정화하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써놓으세요. 떨어진 열거야. 초반에 강조했던. 자칫 잘못하면 초반부 공기를 시원하게 한다 부분을 뭐로 착각할 수 있어? 분명히 주제로 착각할 수 있죠. 왜 별표 3개 치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답 뭐 만들겠니? 둘 중에 하나. 오답 간 친구들 네, 그 둘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 분명히 갔을 거예요. 시원하게 한다 아니면 공기 정화한다.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볼까? 갑니다. 자, 광합성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됩니까? 방금 찾은 주제문이? 아니죠. 광합성이 하는 일이지 오히려. 두 가지가 나온 거지. 됐지? 탈락. 원리 원칙 안 나왔고요. 자, 잘 만들었다. 2번이 뭐야? 산소 탱크, 니네 집 주변에 있는 산소 탱크 이게 뭐야? 뒤에 있는 두 번째 일반 그 세부 사항을 가지고 만든 선택지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2번 간 친구들은 잘 틀린 거야. 틀려도 잘 틀린 거야. 알겠지? 3번. 지구가 좀 더 쉽게 숨쉬게 도와주세요. 도와라. 알겠지? 네 번째. 일단 소재부터 잘못했다 보니 햇빛 이런 건 안 당했지? 그럼 답이 5번이란 얘기인데 바로 나무 자연의 공기 에어 컨디셔너 공기 조절기 우리가 말하는 뭐야? 에어 콘 이게 뭐 하는 거야? 시원하게 한다는 뜻이고 공기를 purify가 뭐야? 정화한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만든다. 정답 5번.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의 글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가 주제인 것 같더라도 선생님이 두 가지 조심하라고 한 거야. 알겠지?